경기도 일산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장애물 달리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메뉴는 소고기 볶음밥. 120g, 470칼로리, 6, 7세 아이들의 한 끼 식사 권장량에 맞춘 양입니다. 신나게 놀고 난 뒤여서일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먹습니다. 순식간에 그릇이 비어가네요. 선생님 다 먹었어요. 하나 둘 다 먹은 친구들이 나오네요. 야 여기서 먹는 사람 버릇하지 마. 470칼로리. 아이들은 이 시기 한 끼 식사량에 해당하는 볶음밥을 모두 먹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1인분을 다 먹은 셈입니다. 밥 먹고 나니까 어때요? 배불러요. 다음 날 180g, 705칼로리. 여고생의 한 끼 권장량에 해당하는 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5배나 많아진 볶음밥. 과연 아이들은 볶음밥을 얼마나 먹을까요? 예상과 달리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 아이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깨끗이 먹어치웁니다. 한 끼 권장량인 정해진 1인분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후식으로 쿠키와 딸기까지 제공됐는데요. 배가 부를 만한데도 남김없이 다 먹는군요. 태연이는 어제도 한 그릇 먹고 오늘도 한 그릇 먹었는데 배부른 느낌이 어때요? 빨리 물 먹고 똑같아요? 싶어. 어제 오늘 똑같이 배불러요? 네. 그러면은 더 배부른 날이 있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이 배불렀어요? 네. What's the right size portion to eat? It's whatever size portion is in front of us at the time. 평소보다 1.5배나 많은 식사에 간식까지 다 먹은 아이들. 정해진 1인분이라는 것은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아이들의 과식에 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수영장.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강습 시간입니다. 그 아이들 틈에 유난히 몸집이 큰 아이가 눈에 띕니다. 올해 8살, 초등학교 1학년 준이입니다. 키 132cm에 몸무게 52kg, 흔히 말하는 비만 아동이죠. 준이는 수영 외에 태권도, 검도 등 일주일에 5일이나 운동을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죠. 하지만 준이의 몸무게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우리 이준이 밥이 이만큼 나오는데 보통 제 밥을 빼서 먹습니다. 준이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식사량에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준이지만 성인인 아빠와 똑같은 양을 보통 먹습니다. 제육볶음이 반찬으로 나오면 밥 몇 공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전 2-3갈비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네. 배부르면 못 먹어요. 비단 준이만이 아닙니다. 태연이 생각. 네가 좋아하는 치킨 왔다. 휴일 오후 닭튀김이 배달돼 옵니다. 11살 재헌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죠. 20여 분 만에 재헌이는 닭튀김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어치웁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재헌이의 먹성입니다. 농담 삼아 아이한테 엄마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거의 먹을 걸 계속 입에 공급해줘야만 투정을 안 부리고요. 여자아이라면 엄마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3학년 진경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진경이가 점점 살이 찌는 것이 엄마는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꼭 학대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비만이라는 자체가 원래 부모의 나쁘게 말하면 학대잖아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생기는 학대. 그래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정상 체중을 넘어선 준이, 진경이, 재현이.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 5월 중순 세 아이들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검사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 100명 중 무거운 순서로 95번째부터를 비만으로 판정하는데요. 8살 준이는 고도 비만의 내장 지방도 심각했습니다. 열 살 진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비만의 경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살 재현이는 두 아이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중등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비만은 과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밥상 앞에서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생후 5개월 된 아기 서윤입니다. 한 번에 180cc 정도를 먹는다고 하는군요. 서윤이의 1인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인 260cc를 타서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1인분보다 더 많은 양을 줬을 때 아기들도 더 먹을까요? 분유를 주자 서윤이는 배가 고팠는지 아주 잘 먹습니다.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더 이상 먹질 않으려 하는군요. 엄마가 더 먹이려고 해도 거부를 합니다. 더 먹어봐. 싫어요. 싫어요. 먹기 싫다는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은 양은 80cc. 평소 먹던 양대로 180cc만 먹은 것이죠. 그렇다면 생후 3개월인 효은이는 어떨까요? 효은이 역시 일정량을 먹자 더 이상 먹질 않았습니다. 더 드셔봐. 그만 먹어? 에이, 더 먹어야 되는데.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마치 몸 안에 1인분 계측기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충분히 먹었다, 배가 부르다. 아기들의 몸속에는 정밀한 식욕 신호 체계가 내장돼 있는 듯합니다. 불행히도 이 중요한 능력은 아기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1인분 계측기가 사라지는 것은 대략 만 3살 무렵부터입니다. 고도 비만 판정을 받은 준이, 진경이, 재현이도 그 즈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If you're a little bitty baby, you've got a really tiny little stomach, and that is, I think, the biggest determinant that leads them to eat a lot less and to appear to be less influenced by the things around them. But we find once they hit 3 and 4 and their stomach gets a little bit bigger, they're as influenced as we are. 만 3세가 넘어서면 아이들은 정해진 1인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만큼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후 아이들의 먹는 양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맛과 모양을 가진 초콜릿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색깔별로 놓여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섞어놨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죠? 여기에 앞의 질문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두 명의 여성에게 같은 영화를 보면서 초콜릿을 먹게 해봤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색깔별로 놓인 초콜릿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여성에게는 색깔이 섞인 초콜릿을 제공했죠. 별 의식 없이 두 여성들은 초콜릿을 먹기 시작합니다. 과연 먹은 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30분) 후 남은 양을 비교해봤습니다. 색깔을 섞어놨던 초콜릿 양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섞여 있는 쪽이 시각적으로 더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더 먹게 된 겁니다. People don't eat with their stomach. They eat with their eyes. Their stomach seems to be very coarse or very crude in being able to detect how much we've had to eat. So instead, we look at what we're eating and we use our vision to determine whether this is an amount of food that's going to fill us up. 만 3세를 넘어서면 이렇듯 아이들에게 내장된 1인분 계측기는 사라집니다. 대신 시각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보다 눈에 보이는 음식의 양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가 아닌 눈으로 먹는 것처럼 정해진 1인분은 없는 셈이죠. 만 3세 이후론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이 적당한 1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2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작은 접시에 먹을 만큼 궁중 떡볶이를 담아보게 했습니다. 맛있게 간식 먹을 준비 됐어요? 맵지 않은 궁중 떡볶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죠. 집게질이 서툴긴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먹을 만큼 접시에 담습니다. 어떤 아이는 적고 어떤 아이는 많고 담아온 양에 차이가 있네요.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큰 그릇에 다시 담아볼 거거든요. 큰 그릇에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겠니? 네!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큰 접시를 주고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담아보게 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 과연 아이들은 똑같은 양을 담을까요? 아니면 더 많거나 적은 양을 담을까요? 아이들은 큰 접시에 마음껏 궁중 떡볶이를 담기 시작합니다. 작은 접시와 큰 접시에 담긴 양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작은 접시보다 큰 접시를 줬을 때 더 많은 양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작은 접시에는 적게, 큰 접시에는 많은 양을 담은 것입니다. 작은 접시와 큰 접시 중 어느 쪽에 있는 게 떡볶이가 더 많아요? 큰 접시. In an average, you'll put about 28% more on this larger plate because it just looks right. The problem is that what we found in our research, which is published in the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s that people end up eating about 92% of anything they serve themselves. 와플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쪽이 더 커 보이나요? 혹시 작은 접시에 담긴 것이 더 커 보이진 않나요? 하지만 두 와플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일지라도 어떤 크기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릇 크기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과식하게 만듭니다. 아빠와 같은 크기의 그릇에 밥을 먹던 준이 기억하시죠? 준이처럼 큰 그릇에 먹다 보면 먹는 1인분 양은 점점 늘어가기 마련입니다.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권장량만큼 정해진 1인분만 먹여보자는 것이었죠. 저울로 양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준이를 위한 어린이용 그릇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준이에게 먹고 싶은 양이 아닌 초등학생 권장량, 즉 정해진 1인분만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이 어른용 그릇이라서 준이에 맞는 그릇으로 바꿨고요. 양 같은 것도 조절하려고 체중돼서 준이 알맞는 양만큼 주고 있거든요. 갑작스런 변화에 준이는 조금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1인용 그릇에 익숙해지면 준이의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차려준 대로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 조금이요. 왜? 평소에는 많이 먹다가 지금 적게 먹으니까 배가 조금 먹은 것 같아. There's a number of things that parents can do to decrease how much their children eat. Let's take the example of using a smaller bowl. I mean, we find that you can take a 4-year-old child, and if you increase the size of the cereal bowl or rice bowl they have just by about 33%, they're going to increase the amount they serve themselves by 33%. We say, there's nothing we can do as parents. Oh, there absolutely is. Don't give them big bowls. 그렇다면 자신의 먹은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덜 먹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맛있게 먹어주시면 돼요. 알았죠? 네! 먹성이 좋은 축구부 학생들에게 실험 내용은 비밀로 하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튀김을 마음껏 먹게 한 후 뼈다귀는 곧바로 치워봤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처음 준비한 양은 3.4kg, 아이들은 2.8kg을 먹고 600g만 남겼습니다. 며칠 후 축구부 아이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역시 실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난번과 동일하게 맛있게 먹어달라고 주문을 했죠. 이번에는 아이들이 먹고 난 후 뼈다귀를 개인용 접시에 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먹은 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저거 탑처럼 올라갈 것 같아. 에펠탑이. 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은 배가 부르다고 사인을 보냅니다. 접시 위 뼈다귀들이 아이들의 먹은 양을 짐작해 합니다. 지난번에는 되게 많이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서요. 배가 많이 불렀어요. 아이들은 한결같이 뼈다귀를 치우지 않은 이날 더 배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이날 더 많이 먹은 걸까요? 뼈다귀를 치우지 않은 이날 아이들은 2kg을 먹은 반면 뼈다귀를 치운 날에는 2.8kg이나 먹었습니다. 자신이 먹은 양을 눈으로 확인하자 훨씬 덜 먹은 것입니다. We are just not very good judges of how much we're eating when in many kinds of particularly social situations.
our food consumption is not really guided by whether or not we feel full. It's guided by things like the time of the day, or guided by where we happen to be, or what we happen to be eating out of, or what size spoon we're using, or what size plate we're using, or or what kinds of people are in our environments.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각은 아이들의 식사량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재헌이네도 준이네도 밥을 먹을 때 항상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식사 시간도 이런 모습이질 않나요? 준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제지를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TV 보면서 상대적으로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TV가 안 틀어놓고 혼자 같이 먹더라고 해도 안 틀어놓으면 그냥 지 혼자 빨리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먹으라는 의미에서도 TV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천천히 적게 먹을까요? 아이들에게 조각당 115칼로리인 피자 12조각이 제공됐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자를 먹도록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만화 영화에 몰두하고 있죠. 물론 텔레비전을 보는 중간중간 피자를 먹는 것도 잊지 않네요. 피자가 하나둘씩 접시에서 사라집니다. 자, 과연 얼마를 먹었을까요? 대성이는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피자 12조각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같은 또래 제이는 총 5조각을, 미니는 총 6조각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피자를 제공해봤습니다. 12조각을 다 먹었던 대성이입니다. 이번에도 그만큼 먹을까요? 아니면 더 먹을까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뭔가 허전한 듯 두리번거리며 피자를 먹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텔레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피자가 제공됐습니다. TV를 볼 때는 TV에 집중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피자 먹는 데만 하니까 그거에 집중이 됐어요. 지금 먹었던 게 좀 지루해가지고 지루하고 막 배불러가지고 맛이 없어요. 이런 맛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 더 배가 불렀다는 아이들. 먹은 양은 어떨까요? 실제로 세 아이 모두 텔레비전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었습니다. And so what happens when we're watching television frequently, particularly in very social situations, is that you may have a pizza box sitting there, you may have a bowl of chips and those kinds of things. And it's because it's such a mindless activity, we're not really attending to what we're eating. We just eat more and more and more. 피자 한두 조각 차이가 무슨 대수냐고요? 이 작은 피자 한 조각의 열량은 무려 115칼로리입니다. 이만큼을 운동으로 소모하려면 수영의 경우 14분 동안 해야 합니다. 빨리 걷기는 무려 39분 정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축구의 경우도 22분을 계속해야 소모되는 칼로리입니다. 텔레비전이 과식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5살 때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성인 비만의 위험성이 7%씩 증가합니다.
TV와 신체 활동량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도 있는데요. TV를 많이 볼수록 운동을 적게 해 더 뚱뚱해진다는 것이죠. We tell our patients in our intervention trials to watch no more than 2 hours of television a day. And we think that fewer than 2 hours of television watching is about right to offset weight gains in some of the populations in which we work. 미국 질병통제본부는 비만 예방과 관련해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기 낄 사람이 없거든요. 야, 평소에는 아빠보다 많이 먹었잖아. 지금 아빠 저. 준이네 식사 시간에 늘 켜져 있던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봐. 왜? 그러자 밥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5분 만에 딱 준비해라. 아빠보다 빨리 간다며 항상. 어? 밥을 먹을 때는 물론 하루 서너 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던 준이. TV를 끄자 운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기분이 좋고 살이 빠진 느낌이에요. 조금씩 제가 우리 애하고 같이 좀 운동을 같이 해서 그 컴퓨터에 가졌던 관심을, 컴퓨터하고 TV에 가졌던 관심을 이제 좀 바깥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겨우 2.5kg으로 태어났던 진경이는 고도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외모에 관심을 가질 나이. 하지만 또래 아이들 옷은 맞질 않습니다. 자, 이거 벗고. 진경이 이거 원래 엄마 거잖아. 이거 원래 엄마 거야. 이거 원래 엄마 거야. 이거 언니랑 엄마랑 그 월드컵 그때 응원하려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똑같은 티 산 거야. 이게 네 거였어 이게. 근데 못 입잖아 이제 작아서. 지금 위에서 목옷을 입으니까 안 돼. 진경이와 엄마의 모습이 참 밝아 보이지만 엄마에게는 내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반장 선거 같은 거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다고 해요. 나 속으로는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자기 외모 때문에. 근데 말릴 수가 없어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전화 왔더라고. 울컥하면서 엄마 안 됐다고. 난 네가 도전하는 마음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짠해져갖고. 진경이가 이토록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경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삼겹살. 지방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경이는 삼겹살을 몇 번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립니다. 여러 차례 지켜본 결과 진경이의 평균 식사 시간은 7분 정도. 빨라도 너무 빠르죠? 어린 시절 이런 식습관은 과식을 부추기게 됩니다. 일본 아다치구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enju sakura小学校 2年生の皆さん、こんにちは. 하얗게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진지하게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세히 보니 한 분 한 분이 우리 입안의 이를 나타내고 있군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씹기 교육을 위해 나온 분들입니다. 간단한 설명이 끝난 다음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껌입니다. 이것은 씹기 교육을 위한 재료 중 한 가지입니다. 어금니와 앞니 등으로 30초씩 껌을 씹게 합니다. 아이들은 신나는 놀이라도 하는 양 열심히 씹어봅니다. 놀이 상황을 통해 씹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씹는 것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 30초 동안 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잘 씹지 않는 아이들이 늘면서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실 한켠에서는 일본 전통 과자인 전병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빵이나 케이크에 비해 딱딱해서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질 않죠. 껌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30초씩 씹는 훈련을 합니다. 最初パリッとするけど最後に噛んだ時はなんかちょっと柔らかい食べやすい。食べやすいチーズの味チーズの味がする。どう？硬くない？全然硬くない。そして最近はどうしても時間に追われてしまうのでどうしても早く噛んでしまう癖がついてしまうと思います。そしてよく噛むことによって健康に対する関心が高まることによって将来よく噛むと満腹感が得られ肥満の防止になるということもだんだん分かってく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の時期にしっかり教育することが大事なのです。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여성과 빨리 먹는 여성을 비교한 결과 체중에서 평균 6kg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이 과식과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로 전달됩니다. 위가 충분히 차면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뇌의 시상 하부에 전달되면 우리는 비로소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렙틴이 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빨리 식사를 할 경우 뇌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더 먹게 된다는 것이죠. 早く食べる人は食べていて満腹中枢に満腹ですよってシグナル信号が行くのにある程度時間がかかります。その信号が脳に到達するまでにもっと食べ過ぎちゃうという現象が起こるんだろうと。 삼겹살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힘듭니다. 대신 지방이 많은 비계를 잘라내면 열량을 훨씬 적게 섭취할 수 있죠. 과식을 하지 않으려면 2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 평균 7분. 이런 진경이에게 반드시 20번 이상 씹게 했습니다. 이런 식습관 개선을 통해 진경의 식사량은 조금씩 줄어갈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진짜 조용하다. 인공 색소 때문에 엄마는 늘 소시지를 데칩니다. 건강에 좋지 않긴 하지만 재현이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 아예 안 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중에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소세지요. 재현이의 손은 계속 소시지로만 향합니다. 결국 접시를 다 비우네요. 밥상에 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은 막 그것만 끝까지 다 집어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식구들이 먹다가도 어떨 때는 짜증 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좀 먹게 냅두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뭐 고기 종류라든가 소세지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심하죠. 밥을 먹고 나면 재현이가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남았어? 아이스크림 그래 모르겠는데 몇 개 남았는지. 공룡알죠. 공룡알? 칼로리가 높은 걸 알지만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현이만이 아닙니다. 하굣길에 만난 진경이도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뭔가를 산 진경이 도넛입니다. 맛있어? 네. 얼마?
도넛은 그야말로 설탕 범벅이죠. 건강에는 이롭지 않지만 입이 즐거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달콤한 맛이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면 준이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달콤한 과자입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잊지 않고 과자를 챙겨 먹고 음료수도 간간히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음료수 속에는 좀 더 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단맛이 강합니다.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액상과당이 과식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뇌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인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쪽 쥐에는 포도당과 다른 쥐에는 액상과당 성분을 투여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단맛을 내고 열량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이통에 넣은 지 불과 5분, 양쪽 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포도당을 섭취한 쥐는 어느 정도 먹자 더 이상 먹질 않고 액상과당을 투여한 쥐는 계속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그 속의 당 성분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뇌 시상하부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식욕이 억제되는 것이죠. 반면 액상과당은 식욕 억제 호르몬을 오히려 줄여 뇌 시상하부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즉, 자연식품 속 당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지만 가공식품 속의 액상과당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And in the brain, when fructose is metabolized, it increases appetite. In contrast, if you take in sugars like glucose, then the brain senses glucose and that suppresses food intake. In other words, it suppresses appetite. So fructose and glucose have entirely different effects on the brain. 과자, 음료수, 젤리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는 액상과당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탕에 비해 액상과당은 가격이 싸고 훨씬 달기 때문이죠. 액상과당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음료수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어린이 음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액상과당을 먹일지 먹이지 않을지 선택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이현아, 과자도 안 돼. 과자도 안 돼. 우리 이거 이제 엄마랑 같이 다 치우자. 다 치워버린 게 엄마. 재현이네 집에서는 냉장고 대청소가 벌어졌습니다. 라면도. 자, 저 위에 초콜릿도. 평소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등을 집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잘해. 미자 싫어? 그럼 매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맛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자니 재현이는 무척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진짜 얘 너무 많아. 수련할 때 어떤 기분 들었어? 그거 아까 거 먹고 싶으면. 간식 중에서 특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마트 가면은 50% 하니까 가면은 한꺼번에 이제 왕창 막 사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더 양이 많으니까는 집에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재현이의 밥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즐겨 먹는 가공식품 대신 삶아서 기름기를 줄인 육류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의 자연 식단으로 바꾼 것이죠. 그 이유는 재현이가 중등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집안이
간 쪽이 다 안 좋아요. 시댁 쪽이. 그래서 간으로 인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간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른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철렁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거는 뭐 그런 제가 알코올성 지방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 집에서는 좀 쇼크였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좀 아빠랑 할머니들까지도. 고소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아직 재현이에게는 낯선 맛입니다. 맛있니 이거도?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더디지만 조금씩 재현이의 입맛은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막 치킨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싶긴 하지만 참고 엄마가 드시는 거 그것도 먹어도 더 맛있어요.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아이들에게 4가지 식습관 수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인분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TV 시청을 줄이고 2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식사하고 액상 과당이 든 가공식품 섭취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아이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먹고 싶은 것들을 참고 못 먹는 게 힘들었어요.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참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 5월 달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비만 검사와 내장 비만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복부 CT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준이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6kg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진경이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등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던 재현이 콜레스테롤 간 효소 수치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은 비만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내장 지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준이의 경우 내장 지방이 38%나 줄었고 진경이 역시 28%나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비만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재현이의 경우 2달 사이 내장 지방이 무려 42%나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이가 지방간이 심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는 거는 지방간이 정상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내장 지방 같은 것도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서 너무 해피해요. 진료가 계속 이대로 해주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 식이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8주, 그러니까 2달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적어도 자기 몸에 체질화 되도록 하려면은 한 6개월 정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 가지고는 체중이 좀 감량됐지만 앞으로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은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해서 유지를 해야지만 비만이 개선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소아 비만은 비단 준이, 진경이, 재현이 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인생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양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canned albacore over 20 days and did not eat any other seafood.